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김영애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60년 만에 동생을 찾은 이야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아직 꿈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2시간 정도요. 긴 시간이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을 담으려면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에요. 1952년생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폐허 속에서 태어났어요. 부산 영도구의 작은 판잣집에서요.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희미해요. 너무 오래됐거든요. 70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곳의 냄새, 소리, 감촉은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의 기억은 그런 거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깊어요. 우리 부모님은 8명의 자식을 두셨어요. 남자 형제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렸거든요. 5째였던 저와 그 바로 아래 동생인 영희. 우리 둘의 관계만 선명해요. 영희는 저보다 2살 어렸어요. 1954년생이었죠.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뽀얀 피부에 까만 눈동자. 볼에 보조개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요. 저는 영희보다 좀 더 까무잡잡했어요. 아버지를 닮았대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오빠들이 말했어요. 영애는 아버지를 닮았다고요.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난이었어요. 오늘날의 빈 공간은 다른 차원의 가난이었어요. 아버지는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셨어요. 짐을 날라주는 일이었어요. 새벽 4시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셨어요. 집신을 신고 나가셨어요. 그 집신은 너덜너덜했어요.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조금씩 헤어지곤 했어요. 아버지가 나가실 때의 모습은 지금도 생각나요. 구부정한 등 쭈그러진 어깨. 마치 이미 피곤해 하시는 것처럼요. 일을 하기도 전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하셨어요. 쉴 시간도 별로 없이요. 중간중간 밥을 먹을 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허리를 펼 시간도 없었대요. 밤 10시, 때론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셨어요.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피로에 쩔어서요. 어머니가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어요. 아버지는 발을 불에 담그셨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이 집 안에 가득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쓰러지듯 누우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나가셨어요.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주말도 없이요.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요. 빨래터에 가서요. 동네 여자들과 함께요. 겨울이 제일 힘들었대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야 했거든요. 어머니의 손은 항상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피가 맺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앞에서는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무서워했어요. 그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손이 저희를 살렸다는 걸요. 그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식사 시간을 생각해봐요. 우리 8명이 앉을 밥상은 어땠을까요? 상도 없었어요. 그냥 땅에 음식을 놓고 먹었어요. 밥이 뭔지도 모를 때가 많았어요. 보리쌀을 물에 불려서 죽처럼 만든 것을 먹었어요. 그것도 많지 않았어요. 8명이 나눠 먹으니까요. 밥 먹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밥은 없었어요. 죽이었어요. 그것도 반찬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소금에 절인 배추, 가끔 생기는 무나물.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자주 배고팠어요. 영희도 그랬어요. 우리는 밤새 배고픈 울음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그 울음을 들으면서 자신을 책망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아이들이 굶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요. 그럼 어머니는 우리를 달랬어요. 자자, 울지 마. 자면 배가 안 고파. 거짓말이었죠. 자도 배는 고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가끔씩 밥을 조금 더 많이 지을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월급이 조금 나왔을 때요. 그럼 어머니는 작은 잔치를 했어요. 계란 한두 개를 풀어서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또는 고기를 조금 사서 된장국을 끓였어요. 그날은 축제였어요. 진짜 축제였어요. 아이들 모두가 웃었어요. 입안에 음식이 가득 찰 때의 행복이란. 그건 다른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영희가 저한테 물었어요. 언니, 이게 뭐야? 계란말이야. 맛있어. 언니, 이거 또 먹고 싶어. 응, 언니도 그래. 맛있지?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서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의 계란말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몫을 주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보며 웃기만 하셨어요. 자신의 배는 고팠으면서도요. 학교는 못 다녔어요. 8명의 아이 중에 큰 오빠, 작은 오빠 둘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집에서 일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했어요. 8살이었는데도요. 시장에 나가서요. 상인들의 심부름을 해줬어요. 짐을 날라주고 물건을 정리해주고 청소를 해줬어요. 한 상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면 웃었어요. 작은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가끔씩 떨어진 과일을 주셨어요. 너무 상해서 팔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저한테는 보물이었어요. 그 과일을 들고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영희를 찾는 거였어요. 영희야, 여기 봐봐. 언니가 뭘 가져왔어. 뭐? 뭐야? 딸기. 조금 물러서 상했지만 맛있어. 영희가 한 입 물었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였어요. 맛있어. 언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언니가 일해서 받은 거. 영희 몫이야. 나도 받아? 언니 고마워. 영희는 그 딸기를 한 톨 한 톨 소중하게 씹어 먹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영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요. 제 배는 고파도 영희가 행복하면 괜찮았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 둘은요. 자매라기보다는 마치 작은 어머니와 딸 같았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공기가 차갑고 하늘이 흐렸던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은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놀다 와라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와 영희는 방에 남겨두셨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의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불렀어요. 영희야, 영희야. 여기 앉아. 우리는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서 계셨어요. 어머니가 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을 자꾸 깜빡이셨어요. 영희야, 영희야.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를 할 거야.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더 이상 키워줄 수가 없구나. 밥을 굶기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줄 수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너희를 밥 먹여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해. 영희가 물었어요. 어디로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영희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해 우리 딸아.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야 알았어요. 우리를 버린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싫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싫어요 엄마. 나 여기 있을래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제발 나 버리지 마. 영희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싫어. 나 엄마랑 있을래. 영희야 미안해. 언니를 떠나야 해. 싫어. 싫어. 언니 없이 못 살아. 아버지가 돌아서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계셨어요. 우시는 거였어요. 아버지도요.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셨어요. 무력한 아버지의 울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안았어요. 둘 다를요. 우리 딸들 미안해. 미안해. 어디 가서든 잘 살아. 착하게 살아.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말을 못 이었어요. 넘치는 눈물 때문에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 우리 만나자. 약속해. 약속. 언니가 다시 찾아올 거지? 영희가 제게 매달렸어요. 응. 언니가 꼭 찾아올게. 약속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60년이나 걸릴 줄은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대화 이후로요. 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며칠이었어요. 우리는 최대한 함께 있으려고 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요. 영희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계속요. 언니 제발 나도 같이 가. 나 혼자는 못 살아. 언니 없이는. 영희야 미안해. 언니도 어쩔 수가 없어. 언니 싫어. 언니 나 나쁜 아이가 아니잖아. 왜 내버려? 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8살의 아이가 자기 동생을 달래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영희야, 엄마랑 아빠가 우릴 키우실 수 없어서 그래.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야. 알았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고아원으로 가는 날이요. 고아원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낯선 남자, 여자였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이건 그들에게 일일 뿐이었어요. 매일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러 다니는 일이요. 어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주셨어요. 영애야, 이거 가져. 엄마가 시집 올 때 받은 은반지야. 엄마가 평생 끼던 거야. 이걸 가져. 엄마를 잊지 말고. 저는 그 은반지를 움켜쥐었어요. 아직도 그 감촉을 기억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영애. 잘 살아. 꼭. 아버지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셨어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쓰다듬기만 하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언니들이 우리를 봤어요. 그들도 울고 있었어요. 영희가 제게 매달렸어요. 언니 나 버리지 마. 언니. 영희야 미안해. 언니가 이 바닥에 누워도 널 받아줄 수 없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영희와 헤어지는 날이요. 영희와 저는 다른 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고아원에 가서 며칠을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다들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몰래요. 다른 아이들이 자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영희를 그리워하면서요. 며칠 후 불려갔어요. 영희야, 너는 여기서 나갈 거야. 어디로요? 외국으로. 외국? 그게 어딘지 몰랐어요. 지구 반대편이라고만 했어요. 매우 멀리 있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거기서 밥을 잘 먹을 수 있다고요. 밥. 그래,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던 날 제가 찾아본 건 창문이었어요.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모든 것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영희야, 미안해. 언니 미국 가. 근데 꼭 돌아올게. 약속.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늘 위에서요. 미국에 도착했어요. 뉴욕이었어요. 공항에 큰 건물, 많은 사람들, 큰 바퀴 달린 기계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소리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공기도 달랐어요. 그곳에서 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였어요. 양아버지는 키가 크고 뚱뚱한 서양인 남자였어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그런 아버지들 같았어요. 양어머니는 마른 서양인 여자였어요. 금발이었어요.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낯설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아니었으니까요. 차를 탔어요. 큰 차였어요. 아버지가 운전했어요. 길을 가면서 저는 창밖을 계속 봤어요. 높은 빌딩, 넓은 도로, 많은 자동차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집이었어요. 우리 부산 집의 몇십 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잔디밭도 있고 차고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었어요. 정말 넓었어요. 방도 여러 개였어요. 양어머니가 한 방을 가리켰어요. 제 방이었어요. 혼자 쓰는 방.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는 푹신한 침대예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아래층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음식이 많았어요. 소고기 스테이크, 으깬 감자, 샐러드, 옥수수 우유, 빵. 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양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먹으렴. 내가 원하는 만큼 먹어. 먹으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포크를 들었어요. 서툴렀어요. 젓가락만 써봤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못 썼지만요.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눈물이 났어요. 왜였을까요? 맛있어서? 아니에요. 영희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영희는 뭘 먹고 있을까? 배가 고프지 않을까? 양부모님이 당황하셨어요. 왜 우는 거야? 맛이 없어? 아니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슬퍼요. 이렇게 좋은 걸 혼자 누리는 개요.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초등학교였어요.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요. 근데 저는 튀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작았고 까무잡잡했고 옷도 달랐어요. 아이들이 놀렸어요. 안녕. 너 이름이 뭐야? 넌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 칭칭천.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놀리는 거란 건 알았어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영어를 배웠어요.
열심히요. 양어머니가 매일 가르쳐 줬어요. 알파벳부터요. A는 애플, B는 볼, C는 캣. 발음도 이상했어요. 뭔가 입에 맞지 않았어요. 한국말로는? 한국에서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한국말을 쓰지 않아. 너는 영어만 써야 돼. 한국말을 쓰면 안 된대요. 영어만 써야 한대요. 이상했어요. 한국말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어머니의 말투를 잊어버릴까 봐요. 밤에 혼자 있을 때는 한국말로 중얼거렸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애입니다. 제 동생은 영희예요. 이 말을 매일 반복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영어가 조금 나아졌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한두 명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외로웠어요.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었어요. 영희 자리가요.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필요한 건 다 사주셨어요. 옷도 새 것으로. 신발도 예쁜 걸로. 학용품도요. 양아버지는 변호사셨어요. 양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자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것들이 어떤 대가였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는 고향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형제를 잃는 것이었어요. 양어머니가 미용실을 데려갔어요. 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어요. 긴 까만 머리에서 짧은 금발머리로요.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못 알아봤어요. 괜찮아. 네. 거짓말이었어요. 싫었어요. 이렇게 달라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요.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나갔어요. 10살, 11살, 12살. 제가 자라면서 저는 서서히 미국 아이가 되어갔어요. 의지하지 않아도요. 한국을 잊으려고 했어요. 아니, 잊어버렸어요. 의식적으로요. 학교 친구들이 물었어요. 넌 어디서 왔니? 미국이야. 여기서 났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어요. 다른 아이가 되는 게 편했어요. 중학교에 가면서 저는 거의 완벽한 미국인이 됐어요. 가끔 심한 한국 억양이 남아 있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양어머니가 물었어요. 행복하니 영애?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까? 네, 엄마. 그렇게 불렀어요. 엄마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말이 남아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가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캐서린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캐서린은 저의 영어식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캐서린이라고 불렀거든요. 내 이름은 캐서린 리예요. 영애는 누구요? 그건 과거였어요. 잊어버린 과거였어요. 학교에서 잘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좋아했어요. 학생회 활동도 했고 동아리 활동도 했어요. 인기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미국 소녀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한국을 생각했어요. 부산을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빠들, 그리고 영희를요. 영희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요?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요? 날 기억하고 있을까요?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이었어요. 양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지원 과정에서 한국계 임양인이라는 배경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마주친 교포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졌어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한국계라는 거요. 그들이 물었어요. 넌 한국에서 자랐어?
아니, 어릴 때 왔어. 한국 가고 싶지 않아. 가서 뭐 해? 한국이잖아. 너의 고향. 한국요. 나는 한국을 떠났고 미국에서 자랐어요. 한국은 이제 남의 나라였어요. 감정으로는 고향이었지만 현실로는 이방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한국계라는 정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있던 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당시는 아직 느린 인터넷이었지만 저는 검색했어요. 한국 입양 아들. 결과가 떴어요. 저처럼 외국으로 입양 간 아이들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의 고민, 그들의 정체성 문제, 그들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한국 가고 싶어. 양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어요. 괜찮다면 가봐. 너의 뿌리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 방학 때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20여 년 만이었어요. 부산 공항에 내렸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냄새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택시를 타고 부산의 옛 동네로 갔어요. 영도로요. 아무것도 같지 않았어요. 판잣집들은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어디가 우리 집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죄송한데 여기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긴 다 재개발이 됐어. 옛날 빈민촌들이 있던 자리지. 제 부모님이 여기 계셨는데 찾기 어려울 거야. 다 변했으니까. 그렇게 나의 첫 번째 한국 여행은 끝났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로요. 그래도 제 가슴 한 구석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한국 땅을 밟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들으면서요.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아니, 둘 다구나.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처음부터가 아니었어요. 아이 때 했던 한국어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 기억들을 깨우는 작업이었어요. 한국 신문도 읽고 한국 뉴스도 봤어요. 한국 영화도 봤어요. 천천히 한국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30살 때였어요. 남편도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이름은 제임스 리였어요. 데이터 분석가였어요.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8살에 입양되었다는 것, 남겨진 동생이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물었어요. 찾아보지 않았어? 찾았는데 기록이 없었어. 그리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맞아요. 시도는 해야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한국의 여러 기관에요. 고아원, 적십자사, 해외 입양 기관들에게요. 부산의 동생을 찾고 있다고요. 답장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한국 신문사에 광고를 냈어요. 1954년생 여자 영희를 찾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수십 명의 영희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제 동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5년, 10년, 15년. 인터넷이 발전했어요.
저는 계속 검색했어요. 다양한 키워드로요. 1954년생 부산 여자 영희 입양 고아원. 결과가 수백 개 나왔어요. 하지만 제 영희는 없었어요. 혹시 영희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살다 보니 아이들도 낳았어요. 딸 에밀리와 아들 데이비드예요. 에밀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고 데이비드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미국으로 왔어. 그래서 넌 한국 혈통이야. 너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셨어. 그리고 이모가 있었어. 영희 이모. 있었다고요? 만난 적 없으신 거예요? 응. 너희 이모와는 헤어진 지 50년이 됐어.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찾으려고 했는데 어렵단다. 세월이 더 흘렀어요.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에밀리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로스쿨을 지원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혼자가 됐어요. 뉴욕의 조용한 집에서요. 은퇴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시간에 저는 더욱 영희를 찾고 싶어졌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작년이었어요. TV를 보다가 한국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 방송이었어요. 가족을 찾습니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프로그램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과정을 방영했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어요. 이거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은데요. 상담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요. 친절한 담당자였어요. 찾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제 동생이에요. 1954년생 여자 이름은 영희. 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60년이에요.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60년이요? 그렇다면 정말 기적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한번 해봐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요. 동생 이름 김영희. 생년월일 1954년. 성별 여자. 마지막 본 곳 부산. 입양 전라도로 알려진. 현재 소재 불명. 담당자는 말했어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제발. 그렇게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3개월쯤 흘렀을 때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아, 역시 안 되는구나. 60년 전 일이니까. 기록도 없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6개월 후 전화가 왔어요. 김영애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희가 영희 씨를 찾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부산에 계십니다. 나는 울음이 터졌어요. 정말이에요. 영희가 살아있다고요? 어디서요? 과일 가게를 하신대요. 중구에 있는 과일 가게요. 과일 가게. 영희가 과일 가게를 한다고요. 결혼하셨고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지금은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빚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희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요? 영희 씨한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언니가 찾고 있다고요. 언니가 미국에 계신다고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희가 전화했을 때 영희 씨가 완전히 충격받으셨어요. 근데 울면서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말하지? 울었어요. 확인할 수 없는 감정으로요. 항공편을 예약할게요. 언제 출발할 수 있어요? 한 주 정도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밤을 새웠어요. 설렘에 못 자고요. 불안함에 못 자고요. 혹시 꿈은 아닐까 봐요.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이모를 찾았어. 뭐? 정말이에요. 60년 동안 찾던 이모를요? 응. 한국 부산에 있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대. 우리도 함께 갈게요. 정말? 당연하죠. 이모 만나야죠.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챙겼어요. 비행기표를 샀어요.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떨렸어요. 뭔가 불안했어요. 혹시 실망할 일은 없을까? 혹시 영희가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뭔가 다시 헤어지는 일은 없을까? 나는 거울을 봤어요. 70대의 할머니 모습.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영희도 이렇게 늙었을까? 비행기에 탔어요. 에밀리, 데이비드와 함께요. 하늘 위에서 저는 영희를 생각했어요. 영희야, 60년이야. 6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제 만나. 약속 지켰지? 언니가 꼭 찾아갈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땅을 밟았어요. 한국 공기를 마셨어요. 그냥 공기인데 뭔가 달랐어요. 그건 고국 땅에 대한 향수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감정이 많네. 부산으로 갔어요. KTX를 타고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변했을까요?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현대적인 기차역들. 이게 엄마의 나라야?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응. 엄마 나라야.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야 만나. 60년 만에. 택시를 타고 중구로 갔어요. 담당자가 알려준 주소로요. 골목이었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낮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동네였어요. 여기에요. 가게를 봤어요. 간판에 영인의 과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들어가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알겠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가게였어요. 과일이 가득했어요. 사과배, 귤, 바나나, 포도. 신선해 보였어요. 카운터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반쯤 휘었어요. 주름이 많았어요. 말랐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 눈동자를요. 그 코를요. 그 얼굴을요. 영희였어요. 제 동생이었어요. 60년 만에요. 영희야.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나야. 영애야. 언니야. 영희가 일어섰어요. 천천히요.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카운터를 붙잡았어요. 언니. 정말 언니야? 응, 나야. 영희가 걸어 나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제게로요. 우리는 마주 섰어요.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요. 60년이에요. 60년 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영희는 많이 늙었어요. 주름이 깊었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허리가 굽었어요. 평생 고생한 흔적이 보였어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늙었을 거예요. 다르게 늙었지만요.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요. 눈물만 흘렸어요. 나도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왔구나. 응, 왔어.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 왔어요. 꼭 안 왔어요. 60년 만에요. 영희는 작았어요. 제 어깨까지밖에 안 왔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가벼웠어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뒤에서 에밀리도 울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도요. 영희가 저를 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제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언니 고생 안 했구나. 좋은 곳에서 살았나 보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좋은 곳에서 살았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행복했냐고요? 항상은 아니었어요. 마음 한 구석이 항상 비어 있었어요. 영희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영희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나 그냥 살았지. 어떻게든. 가게를 보면서 물었어요. 이 가게 언제부터? 한 10년 됐어. 남편 죽고 시작했어.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 가게는 잘 돼? 손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냥 살고 있어. 살아남는 정도?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영희야, 우리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가게 뒤 작은 공간에 앉았어요. 영희가 보리차를 내왔어요. 언니 정말 와줬네. 꿈 같아. 진짜. 영희야, 나 60년 찾았어. 포기한 적도 많았지만 아예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언니, 내가 언니 생각 많이 했어. 매일. 언니는 행복할까? 밥 잘 먹을까? 나 기억할까? 그런 생각들이. 기억하지. 어떻게 잊어? 너는? 나도 못 잊었어. 언니 얼굴, 목소리, 손 잡던 느낌. 다 기억나. 우리는 웃었어요. 울다가 웃었어요. 영희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다 말해줄래?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라도 시골 할머니 댁에 입양 갔어. 할머니 혼자 사셨는데 일손이 필요하셨나 봐. 어린 나이에 농사일을 했어.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근데 할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셨어. 밥은 주셨으니까. 집도 있었고. 그걸로 만족했어. 학교는 못 갔어. 일을 해야 했거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희는 학교를 못 갔구나. 할머니는 몇 살까지 계셨어? 내가 20살 때 돌아가셨어. 그 후로 갈 데가 없어서 부산으로 왔어. 우리 고향이니까. 부모님은 못 찾았어. 주소도 기억이 안 났어. 동네도 다 없어졌더라. 우리는 침묵했어요. 부모님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 영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응. 근데 뭔데?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 도박도 했고 술도 많이 마셨고 맞기도 했고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영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은 어디? 5년 전에 죽었어. 근데 빚을 남겼어. 많이. 얼마나? 1억 정도. 월세도 밀렸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 영희.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영희야.
정말 힘들었겠네. 그래.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내가 여기 있어. 영희,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언니. 영희야, 나 결정했어. 한국에서 살 거야. 너랑 함께.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짜? 응. 당연하지. 너는 내 동생이야. 가게를 새로 꾸몄어요. 양쪽 이름을 넣어서요. 영애와 영희의 과일 가게. 새 냉장고도 사고. 페인트 칠도 했고 간판도 바꿨어요. 언니, 이렇게까지. 영희야, 나 평생 벌었어. 이제 쓸 때 됐어. 그리고 이건 투자야. 우리 가게니까. 부산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방 2개짜리. 영희와 함께 살 집. 언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영희야, 내 인생을 다시 받은 것 같아. 너를 다시 만나면서. 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영희가 옆에 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분식을 먹고 저녁에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했어요. 언니, 어려우면 내가 할게. 괜찮아. 우리 함께 하자.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루를 나눴어요. 오늘 어떤 손님이 왔어? 어떤 할머니가 딸기를 많이 샀어. 손자가 딸기를 엄청 좋아한대. 그래? 좋네. 일상이었어요. 평범한 일상. 근데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주말에는 해변을 산책했어요. 영희야, 바다 보니까 어때? 좋아. 옛날 생각나. 응. 우리 어렸을 때 영도에서 살았잖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언니랑 함께니까. 손을 잡고 파도를 봤어요. 에밀리와 데이비드도 자주 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모셨어? 영희가 조카 손주들을 안았어요.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는 손주들을. 가족이 모였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따뜻했어요.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영희가 어느 날 말했어요. 언니, 우리 나중에 같이 묻혀. 뭐? 죽으면. 우리 한 무덤에. 눈물이 났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약속? 약속. 60년을 기약 없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우리는 베란다에 나가서 별을 봅니다. 언니, 우리는 진짜 기적이야. 맞아. 기적이지. 내가 포기했었어. 언니 다시 못 볼 줄. 나도. 근데 만났어.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 그런가 봐. 영희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영희야. 별들이 반짝였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0년 만에 동생을 찾았고 지금은 함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60년 만에 만났어요? 기적이네요. 맞아요. 기적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기적이요. 저는 60년 동안 영희를 찾았어요. 방법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기술도 없고 단서도 부족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희는 제 동생이었으니까요. 제 피요.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TV 프로그램이 저에게 다가와 영희를 찾아줬어요. 60년 만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밤에 깨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요. 그래도 가치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희를 안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0대가 되어서야 동생을 만났어요. 늦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언제냐가 아니라 하느냐예요. 제가 찾지 않았으면 영희는 여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빚에 시달리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요. 저도 미국에서 혼자였을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채로요. 근데 우리는 찾았어요. 서로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요. 부산 해운대에서요. 과일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요. 매일 밥을 함께 먹으면서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가장 행복한 일상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찾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처럼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세요. 빚에 시달리는 가족을 봤을 때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저는 영희에게 동업을 제안했어요. 표면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투자는 제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됐어요.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올 것은 사랑이고, 가족이고, 함께하는 삶이에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가 찾은 것도 있고 찾아온 것도 있었어요. 영희가요. 영희도 저를 찾아왔어요. 마음으로요. 60년을 그리워하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만났어요. 만남의 순간 우리는 알았어요.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헤어진 매 순간이, 그리워한 매 순간이, 찾으려고 노력한 매 순간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따뜻해요. 어렵지만 기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혹시 제 말에 감동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연락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웠다고 말해주세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제 동생 영희는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줬어요. 미국에서의 첫 삶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 영희와 함께하는 이 삶이 제일 의미 있어요. 그리고 그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희망하지 않았으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찾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아마 여러분을 찾고 있을 거니까요. 고맙습니다.